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점유권부터 현재는요 강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민법은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고 강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총론은 용어들을 설명해 줘요. 모든 물건에 우리가 이제 8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죠. 모든 물건에는 공통 용어들이 있어요. 물건 청권이다, 공시해야 된다, 물건 법정주의다 이런 것들은 특정 물건뿐 아니라 소유권이건 점유권이건 모든 물 공통된 용어들이에요. 그 용어들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전 강론 들어가면 하나씩 보는 거예요. 사회생활 때 하나씩 점유권이 뭐냐, 소유권이 뭐냐, 항상 최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통된 용어들을 먼저 설명하는 것은 총론이라 부르고 총론이 끝나면 하나씩 실생활에 쓰는 걸 들어가면 강론이라 불러요. 그래서 점유권이나 물건이 있는데 물론 출제는 한 문제지만 개념은 잘 잡으셔야 돼요. 점유권이나 물건. 일단 점유권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물건에 쓴 용어예요. 어떤 물건에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의 정당한 권리, 이 물건 집에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 권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면 정당 권리가 설사 없더라도 지배하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이란 물건이에요. 참 독특한 물건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도둑놈이 부잣집 들어가서 명품 시계를 훔쳐왔어요. 훔쳐 차고 다녀요. 그럼 그 시계에 이 도둑놈은 아무 권리 없어, 정당 권리 없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당 권리는 없지만 현재 차고 있다면 그 도둑놈도 뭘 인정하는 거예요? 점유권이란 물건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 권리 있는 놀랄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이 시계 차고 다니고 있다면 그 시계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정당한 물건 없더라도 점유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점유권, 있는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개념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정당한 권리 있어요. 어떤 물건에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하나 소유권 예를 들게요. 이 사람 소유권이 있어요. 있더라도 이 점유권은 없는 경우예요. 점유권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뭘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계를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은 시계, 그 시계 주인은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이 있기 때문에 도둑 잡으면 되찾아오는 거예요, 소유권. 아, 도둑 맞았다고 도둑 맞은 시계 소유권 없는 거 아니야? 소유권 있지만 도둑 맞은 사람은요, 현재 시계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시계, 그 시계 소유자는 비록 소유권이 있을지언정 뭘 없는 거예요? 점유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었죠. 돈 안 맞은 사람, 물건을 유실, 흘린 사람. 이건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느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가 없어. 정당한 권리 없지만 점유권이란 물건은 인정되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도둑놈. 아, 도둑질한 시계에 소유권이니 뭐니 정당한 물건은 없지만 현재 도둑을 차고 다니면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이번에는 어느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있어요. 소유권 같은 거 있어요. 동시에 또 점유권도 있어요.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누구요? 소유권자가 자, 내가 홍콩 놀러 가서 시계 사왔어요. 3,000불 주고 내가 차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시계에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둘 다 있는 경우도 많죠. 자, 내가 이 집에 건물 주인은 아니지만 전세권자예요. 계약 맺고 전세금 내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전세권이란 물건도 있고 현재 살고 있으면 점유권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당권자 볼까요? 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저당 잡혔어요. 그럼 은행은 우리 아파트의 저당권자야. 하지만 은행이 저당자 아파트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점유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저당권자는요. 점유는 없는 거죠. 점유는 안 하고 이렇게 점유는 이렇게 따져야 돼. 정당한 권리가 본권이 있더라도 점유가 없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정당한 권리가 없더라도 점유권만 있는 경우도 있고 도둑놈.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점유권이에요. 설령 지배하고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기 점유권이다. 근데 이 지배한단 말이 뭐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제가 기초 강의할 때만 한번 해요. 왜?
한 문제 나오는데 이 개념을 이렇게 이 다음에 기본 과외들 하면 잘 설명 못해요. 한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 못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있다면 점유권이 있는 거. 이게 있다면. 자, 예를 들면 지배한다는 것은 대원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계속성이 있어요. 계속성. 이게 있어야 지배를 하는 거지. 잠깐은 지배하는 게 아니죠. 내 손에 들고 있더라도. 자, 내가 앞에 있는 학생한테 장아 볼펜 좀 빌려줄래? 빌려서 뭘 썼어요? 쓰고 내 교태가 딱 올려놓고 안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끝날 때쯤에 선생님 제 볼펜 돌려주셔야죠. 물론 내가 이 볼펜에 소유권 없지만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던 점유권이 있는 거야. 또. 법적으로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잠깐 빌린 물건 잠깐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점유권 있나 없나 보세요. 자, 제가 참 어려운 얘기여서 이게 있어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명품 시계를 차고요. 여름 휴가차 여행을 떠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약도 하나 떠났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했더니 휴가철이라 뭐 호텔이건 뭐건 다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름한 모텔을 겨우겨우 찾아갔어요. 불안한 거예요. 앞에 들어갔더니요. 현관문 앞에 써져 있어요. 뭐 휴가철에 가끔 도난 사고가 나오고 뭐 기중품 뭐 분실하면 뭐 책임지지 않겠다. 근데 불안해서 맡겨놓으면 어디다 금고에다 놓는데요. 그래서 내가 몇 천만짜리 시계예요. 풀러서 물품항에서 작성하고 금고에 넣는 거 확인하고 내가 원래 잠자고 있어요. 지금요. 잠자고 있어요. 새벽녘이 되니까 그 모텔 그 점원이 야 노래 손목시계 한번 차보자. 맡겨놓은 시계를 차고 그걸 잘 꺼내 차고 뭐 화장 청소하고 막 일 보고 있어요. 난 잠자고 있어요. 그럼 그 명품 시계는 현재 차고 화장실 청소하고 일하는 그 점원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냐? 잠자는 손님이 점유잖아. 누가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손님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잠깐이잖아요. 잠깐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는 배적 가능성, 배적 가능성. 이 배적 가능성이 있다면 지배하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배적 가능성이 뭐냐? 어떤 사람이 부당한 침해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 침해를 배척할 수 있다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꼭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내 발에 깔고 있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꼭 내 발에 깔고 있어야 점유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나 농부예요. 시골에 있는 농부인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산 하나 넘어오면 밭이 하나 있어요. 300평짜리 밭이 있는데 물론 등기 떼어보면 나 소유권자예요. 4명도 등기 났어요. 농사 짓다가 올해는 귀찮기도 하고 그 300평 맨날 고구마 심어봤자 멧돼지가 다 먹어버리고 올해는 그냥 내비뒀어. 1년간 가보지도 않았어요. 잡초가 무성해요. 나 농부인데 들판에 1년간 안 갔어. 올해 농사도 안 져. 눈에 보이지도 않아. 1년 가본 적도 없어. 나 그 논밭에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내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거기다가 뭐 지상물 설치하고 비나 설치하고 뭐 해보세요. 당장 쫓아가서 때려버려서 난리 날 테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침해가 들어왔을 때 이거 즉각 배척할 수 있다면 지배하는 거에 점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나 서울 사람인데 서울 근교에 내가 땅을 좀 사놔서 이 다음에 기회 되면 연립이나 빌라 같은 거 쳐서 분양해야지. 비싼 땅이에요. 물론 내 앞에 등기 났죠. 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한 10km 이상 떨어진 그 서울 그 외곽에 있는 사놓은 땅에 나 점유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 땅 가보지 않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내가 사는 땅에다가 무단으로 뭐 설치하고 뭐 해보세요.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때려부셔 난리 났죠. 패착성이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개념 잘 잡으셔야 돼. 자, 나 납북 어부예요. 백령도 농사 짓고 어부였는데 1970년대 납북당했어. 그래서 끌려갔어. 아직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그 납북당 어부는 70년대 납북당 어부가 고향에 두고 온 논밭에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소유권이 영원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점유권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남겨놓고 있는 논밭을 누가 무단으로 경작하고 뭐 시설 설치한다고 하면 북한 내려와서 즉각 배척할 가능성이 있어 없잖아. 그럼 납북 어부는요. 비록 납북 땅에 있었던
토지 건물 소유권이 있을지언정 점유권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게 배척 가능성이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이에요. 간단한 단답식 문제 우리가 34번 시험 보면서 그 시험에 간단하게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 관계가 있다면 누가 점유권자냐? 누구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냐?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게 그대로 시험 문제거리였던 거 이게요. 개념을 한번 잡아야 돼요. 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지배하는 거냐? 지배하는 사람한테 인정된 점유권이잖아, 이렇게요. 자, 어느 마을이에요.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면도로가 있어요. 마을의 주민들이에요. 근데 이 도로 떼어보면 이 도로가 시유지예요, 시유지. 서울시면으로 있는 시유지예요. 또는 국유지예요, 국유지. 개인 땅 아니에요. 국가 땅이에요. 시유지지만 이 이면도로로 마을 버스도 다니고 주민들은요. 여기 통행로로 수십 년간 늘 통행해왔어요. 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를 소유권은 없지만요. 그럼 마을 주민들은 늘 통행하던 이 통로, 이 도로에 비록 소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은 시유지, 국유지니까 없지만 점유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 이 도로에 대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점유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사용은 마을 주민들이 하지만 누가 관리 감독하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관리 감독 누가 하냐면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요 이면도로에다가 주차장 꺼놓고 주차비도 징수하고 누가 물건 싸놓으면 단속도 하고 과태료 물려버리고 예를 들면 비 와서 패이면 구청에서 알아서 보수하고 관리 감독은 다 여기서 하는 거야. 관리 감독. 주차비까지 다 감독해. 그러면 사용은 마을 주민들로 하고 이 도로 관리 감독하는 관청은 구청이라면 누가 점유권 있는 거예요? 구청이 점유자예요. 즉 사용한다고 해서 점유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배를 하는 거야. 구청이 바로 점유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성,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침해하면 배척 가능성, 관리 감독 이 세 단어가 나와야 돼. 셋 중 하나 나와야지만이 지배하는 거고 셋 중 하나 나와야지만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지배한다는 얘기는 계속성, 배척 가능성, 관리 감독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만 좀 잡아. 이 점유권이 한번 잘 잡아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 할 틈이 없는데 자 보세요. 점에서 사실상 지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지배란 말을 제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게 있으면 이제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지. 내 손에 쥐고 있어 잠깐에는 점유권 인정할 수 없고 두 번째 내 발에 깔고 있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가 침해했을 때 침해자에게 알았다면 즉시 쫓아가서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지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점유권 있는 거다. 또 지배한다는 것은 어느 물건을 사용한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물건의 관리 감독. 이 관리 감독하는 관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관계 있다면 구청한테 점유권 있는 거예요. 그 도로는 구청이 점유자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점유권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또 지배한다는 게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이게 대형 판례 따르면 대형 판례들이 참 어려워요. 지금 이 개념을 한번 잘 잡아야 돼. 사실상 지배하면 돼. 근데 지배하는 거 말고도 판례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뭐예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상 지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플러스 그 점유자 어떤 분과 지배하는 점유자 그 마음속에 점유 설정 의사는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없으면 점유 인정할 수 없대요. 이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점유 설정 의사라는 말이 뭐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대법원이 하는 얘기예요. 점유권의 개념이.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설정 의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사가 아니야.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의사는 명확하고 내 마음이잖아요. 명확하고 뚜렷한 내 생각이 의사예요. 원래는요. 근데 이 점유 설정 의사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라
뭐 뚜렷하진 않지만 막연하고 어슴푸레하다 할까? 어슴푸레하다 할까? 희미하지만 막연하고 어슴푸레하고 희미하지만 내 마음 뭔가 이 머릿속에 이 지배한다는 어떤 의사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뚜렷하지 않더라도 이게 점을 설정 의사. 이것도 없으면 점을 인정할 수 없대요.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을 설정 의사가 있어야 점을 주는 거다.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갖고. 참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뭔가 참 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해요. 조금 좀 여러분들 기초 강의지만 좀 법학 강의에 들어온 거 같네. 조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자, 캠핑을 갔어요. 내가 캠핑을 가면서 작년에는 캠핑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사람들이 막 어항도 설치하고 그물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는 게 재미도 있고 맛도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준비 단단히 했어. 그래서 그물도 사고 어항도 사고 뭐 텐트 다 갖고 와서 도착했어요. 하지만 도착해서 텐트 치고 그물 쳤어요, 내가. 그물 치는데 아주 고생했어요. 막 물살 때문에. 그러니까 막 떡밥도 뿌려놓고 막 어항도 설치했어. 내가 일부 쳐놓은 그물이에요. 야, 오늘 저녁에 쳐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가서 한번 그물 걷으면 물고기 잡히면 매운탕 끓여 먹어야지. 근데 일부러 쳐놨어요. A라는 사람인데. 근데 그날 밤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어. 한 11시쯤에 물가에 갔더니 내가 쳐놓은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렸어요. 보기에도 고기들이 많이 걸렸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기저기서 바닥을 끓고 있는 거야. 여기 뭐 갑이라는 사람도 뻔하에다 불 끓여서 뭐 매운탕 끓이고 의리한 사람도 지금 뻔하에서 매운탕 끓여서 지금 여기 숟갈질하고 있어. 지금 막 먹고 있어 지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들이 내가 쳐놓은 물에 걸린 고기를 임의로 꺼내다가 막 매운탕 끓여 먹는 거야. 물론 물고기는 충분히 잡혔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래서 잠깐 스톱이요. 내가 그물 쳐놓은 사람인데 내 물고기가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경우에 없는 짓을 하냐.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 뻔합불 끄시고 숟갈 내리시라고. 왜 남의 고기를 허락도 없이 끓여 먹는 거는 내 물고기가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쁘게 하면 절도고 좋게 해도 경우 없는 짓이다. 남의 고기를 내 물고기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3번이나 물고기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3번이나 했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는 얘기야. 그렇죠?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야 그거. 기분 문제지. 기분 문제가 돈이 문제예요. 물고기 아까워서 아니라 3번 얘기하면 물고기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쌈났어. 남의 고기라니. 하천가에 자라는 냇가에 자라는 고기가 이게 양어장이야? 당신이 기른 고기야? 이게 주인 없는 거 아니냐. 남의 고기는 나의 소유권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말 잘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기른 고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고기는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있는 거야. 이 점유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임의로 침해하면 안 되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꺼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쳐놓은 그물에는 그물 칠 때 이 그물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내 지배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남의 점유권 침해한 거야. 소유권이 아닌데 점유권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 물건자야. 침해했기 때문에 얘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돌려달라. 응? 중자라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물건이잖아. 물건 침해하면 물건청구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 점유권 침해한 거야 점유권. 일부러 쳐놓은 물건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들이 침해하면 안 돼. 내 허락 없이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랑 점유권 있는 거 쳐놓은 그물에 걸린 고기에는 자, 텐트 쳤어. 그물 칠라 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걸 못 쳤어요. 그물을 텐트 밖에 나왔는데 이게 떠내려간 거야. 우연히 떠내려가다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응? 이 그물이 내 그물이야 물론. 응? 떠내려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날 날이 금방 거짓말처럼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떠내려가다 걸린 그물에 여기 뭐 돼지 한 마리도 막 꿀꿀대고 있고 이런 표류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캠핑 온 사람들이 야, 저 돼지 꺼내서 뭐 된장을 바르자, 진흙을 바르자, 아니다. 그냥 주리를 틀자. 난리 났어 지금.
내가 잠깐요. 제가 그물 주인인데, 거기 걸린 물고기를 뭐 매운탕을 끓이든 뭐, 그 표류물, 그 돼지 한 마리를 뭐 된장을 바르든 진흙을 바르든, 내 허락 없이는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꺼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거 내 그물이지만, 이 떠내려다 걸린 그물에는 나 어떤 의식, 점유 설정해서 내 집에 있는 의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점유권도 없는 거야. 꺼내면 되는 거야, 아무나 먼저. 보세요. 일부러 쳐놓은 그물에는 점유권이 있다. 그물 주인한테. 내 그물이지만 떠내려가다 걸린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는 나 점유권 없다. 이 의식이 내 집에 있는데 의식이 없잖아. 이 차이예요. 한번 더 볼게요. 시험에 나온다면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 볼게요. 이 점유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벌써 이 점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인정하면 함부로 막 임의로 막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단독주택 사는데 대문에 우편함이 없어요. 우편함이 없으니까 비 올 때 막 우편물이 젖기도 하고 바람 불으면 막 흩날리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편함을 만들었어요. 샀어요. 우편함을 사다가 대문에 걸어놨어요. 물론 내가 소유권자죠. 내가 사온 우편함이니까. 근데 어느 날 외출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별로 사이도 안 좋은, 인간성도 별로 안 좋은 옆집 사람이 그 우편함을 열어 막 뒤적뒤적 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우편함에 했더니. 응? 아니, 분명히 보냈다는데, 응? 우편이 안 들어와서, 응? 잘못 배달했나 하고 뒤져보는 거래. 뭘 꺼내서 손에 들고 있어. 그 뭡니까? 자개통으로 우편물이래요. 내려놓으세요. 우편물 내가 꺼내니까 내려놓으세요. 아니, 내가 우편함을 임의로 뒤진 거는 좀 그렇지만, 나한테 오는 우편물을 왜 내려놓냐고, 내 건데. 내려놓으세요. 내가 줄 테니까. 자, 나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우편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우편함에 투입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내 지배하여야 된다는 어떤 의식이 있는 겁니다. 있잖아요. 이 때문에 잘못 배달된 우편물도 우편함, 나 소유자 내 허락 없이는 임의로 꺼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점유권 침해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나한테 배달된 우편물이 아니라 소유권은 없지, 내가. 그래서 점유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함에 잘못된 우편물도 내 우편함에 들어왔을 때 나 점유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다고 봐야지, 내 집에 드는 의식이. 그런데 옆집에 배달되는 우편물이 바람이 휙 불어서 우리 마당에 떨어져서, 바람이 휙 불어서. 자, 옆집에 배달되는 우편물이 바람이 휙 불어서 우리 마당에 떨어진 거에는 우리 마당에 담장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나 점유권 있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바람 불어 떨어진 우편물에는 우리 집안에 들어왔더라도 점유권 없다. 내가 우편함을 만들었는데 거기 투입된 우편물에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도 나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천원금을 우편함 기억하셔야 돼. 이게 바로 점유권이다. 이렇게 어렵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개념 잡는 거랑 자 점유권 이 얘기는 다시는 안 해요. 이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얘기해요. 이렇게 한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본질로 간단 말이에요. 자, 점유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점유 보조자라는 말 많이 써요. 앞으로 많이 쓸 용어예요.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라는 용어가 뭔가 보세요. 195조 법조문에 가사상 이 민법이 1960년에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60년에는 우리가 파출부라 부르기도 하고 가정부라 불렀나요? 이게 뭐 서울에 잘 사는 집들이 60년대에 막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밥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부만 있어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그 타인의 지시 내린 타인, 이 지시 내린 타인이에요. 이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고. 그럼 저 사람 뭐냐? 저 사람은 점유 보조자로 한다는 거예요. 보조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법조문 내려보자고요. 타인의 지시에 쫓아. 타인이 지시를 내려. 지시에 쫓아. 물건을 지배하는 자.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있냐? 점포주예요. 점포주. 점포 주인의 지시에 쫓아 물건을 지배하는 점원이요. 자, GS25시인데 내가 GS25시를 그 편의점은 한 여러 군데 해요. 다 직원 뽑아놨어요. 내 지시에 쫓아 물건 판매해요. 또는 자가용 주인이야. 자가용 주인의 지시에 쫓아 자가용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지배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점유권 인정하지 않고 지시 내리는 이 점포주인, 집주인, 자강주인 이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야. 점유보주, 이 사람들 뭐라면 이 사람 점유보주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물건을 현재 지배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에 쫓아 물건을 지배하는 점원, 직원, 도우미, 아주머니는 점유권 없고 지시 내리는 집주인, 점포주인, 또 자가용 주인이 바로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면 점유보주자는 점유권 인정하지 않고 이 지시 내리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여기에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이거 점유의 이 관념화라 불러, 관념화. 참 어려운 개념이야. 원래는 물건을 지배하면 인정되는 거, 지배 안 하면 인정 안 되는 건데 얘는 현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얘한테 인정하잖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집주인인데 우리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좀 써요. 우리 가족이 전 가족이 열흘간 유럽 여행 가는데 아주머니 출퇴근하지 마시고 집도 봐줄 겸 우편물도 받고 연락도 받을 겸 여기서 숙식하면 열흘만 봐주시면 페이는 더블로 드릴게. 예, 좋습니다. 그럼 열흘간 제가 숙식하면서 집 볼 겸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흘간 그 집에는 냉장고, 세탁기, 주방기 등등은 다 누가 써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쓰시지만 나는 유럽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 점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 유럽가에 있는 집주인이 점유자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쓰고 있다 점유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점유의 관념하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배하지 않는데 애한테 지금 인정한다.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지시내는 집주인, 점포주인, 자가용주를 점유주라고 그래요. 점유주. 점유주에게 점유가 인정되는 거지. 점보주자는 물건 지배하더라도 독자적인 지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자 점유권 인정하지 않는다. 점유보조관계, 보조관계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또 용어가 점유보조자, 점유주, 점포주인, 점원. 기억하셔야 돼. 점유주,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물건 지배 점유권이 인정 안 한다. 점포주인, 집주인에게 점유권이 있는 거다. 그걸 점유주라 부른다. 자, 간접점유라는 게 있죠. 간접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자가 두 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집이 있어요. 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갑이야. 근데 을과 2년간 임대차 계약 맺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기로 하고 계약 쓰고 집을 빌려줬어요. 현재 누가 살고 있느냐? 을이 살고 있어. 임대인 이 집에 안 살죠. 임대인 이거 수원에 있는 집인데 집주인은 서울 살아요. 지금. 현재 이 집 누가 쓰고 있어요? 을이 쓰고 있죠. 그럼 을 같은 사람을 뭐라 보냐? 이 집에 이 주택에 직접 점유자로 불러요. 직접 점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은 건물 주인은 현재 그 건물을 쓰고 있지 않아도 언젠가 계약 기간만 끝나면 돌려받죠?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돌려받는 이 집주인은 현재 이 집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부르는 거야. 간접 점유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하면 자, 어느 부동산 임대 줬다면 임차인들은 직접 점유자. 본래 집주인은 그 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가 끝나면 돌려받을 집주인은 빌려준 그 집에 간접으로 점유권. 점유자 두 명이에요. 여기도 점유자고 여기도 점유자예요. 집주인은 이 주택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쓰지 않더라도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 간접과 직접 임대인과 집 빌려준 임대인과 임차인, 세입자의 관계. 이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 불러요. 이 점매개 관계가 뭐냐? 언젠가 전세권자가 지상권자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잖아요. 이 목적 반환 청구권. 목적물 계약이 끝났을 때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면 현재 이 집을 쓰지 않더라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간접자, 직접 점유자. 자,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유의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참 이것도 어려워요. 상속으로 그냥 점유권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12자. 12자라는 거 11이 아니고
우리 민법 조문이 1118조문이 있어요. 이 1118조문 중에서 가장 짧은 조문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더 한 조문이 짧은 조문은 없어요. 12자예요.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알던 모르던 관계없고 그 상속받은 물건을 지배하든 안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점유권은 무조건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인한테 이전된 거다. 무조건요. 알든 모르든 그러면 지배하든 안 하든 이게 이제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소유권 가면 취득시효라는 거 배우고 취득시효. 내 것이 아닌 남의 토지도 소유사로 20년 점유하면 20년 취득시효 완성되면 소유권 얻을 수 있어요. 20년만 점유하면. 그 취득시효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점유가 바로 상속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우리 어머니가 시골 사시는데 이 외아들이야. 아들 일찍 홀로 되셔서 공부도 잘 길렀어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 살아요. 이건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에요. 그럼 몇 년에 얼굴 한번 보면 잘 보는 거야. 그 잘 가르쳐서 미국 가 살아요. 그 어머니 홀로 사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잘 고향도 안 오고 남들한테 연락처도 모르니까 고향 사람도 연락처를 모르는 거야. 아,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알려야 되는데 알려줄 수 없는 일단 장례는 치러줬어. 그렇죠? 그럼 지 어머니 돌아가신지도 몰라 지금. 그럼 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전답이고 어디 농사도 짓고 뭐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산비탈을 읽은 게 있단 말이야. 산비탈. 읽어서 이 어머니가 뭐 17년간, 18년간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렇게 몇백 평 밭을 읽어왔어. 물론 그 밭 옆에 자기 밭도 있지. 어머니 명의로 된 밭도 있는데 그 남의 밭을 더 넓힌 거야 이렇게요. 굳이 말하자면 어머니 명의로 있는 밭이 300평. 남의 땅을 개간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땅을 쓰는 게 200평이야. 미국에 있는 자식은 몰라요. 지금 돌아다니는 상속 사실도 몰라요. 지금요. 또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라요. 몇 년 만에 알게 됐냐. 3년 만에 알게 됐어. 3년 만에. 3년 만에 연락이 온 거야. 3년 만에. 야, 네 어머니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어머니가 경작하던 그 밭은 법조문에 따르면요. 점유권은 서로 이전한다. 그러면 3년 전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 상속인이 미국에 있는 아들이 그 밭을, 그 전답을 농사 짓든 안 짓든 알든 모르든 몇 년의 기간이 지나 3년의 점유기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18년 점유했어. 사망한 지 3년 됐어. 상속받은 지 3년 됐어. 합쳐서 몇 년? 21년. 21년 점유 기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상속받은 그 물건을 알든 모르든 지배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점유권은 상속인의 자동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18년간 점유하다가 돌아가신 지 3년 지났다면 상속인이 몰랐더라도 기간이 몇 년? 21년이 된 거예요. 점유한 21년. 근데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이거든요. 취득시효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상속은 상속받은 물건을 지배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딱 돌아가신 순간 점유권은 상속에 이전되기 때문에 그 기간 3년을 인정해버린다. 합쳐서 2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점유를 취득한다. 이 다음에 취득시효 같은 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점유 보도자, 간접점유자, 상속인의 점유. 요 정도 봐주시면 돼. 이제 보면. 이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뭐 상속의 태양이다. 그래서 뭐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러 용어들 배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이 다음에 봉지조사 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점유권 효력, 그래서 추정적 효력, 뭐 점유의 계속 추정, 적법 추정,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 이 다음에 는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할 게 여기에요. 딱 찍는 거죠. 네,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면 여기저기 막 나오지만 무조건 나오면 10번 중에 7, 8번 여기야. 어쩌다 10번 중에 한두 번은 아까 설명했던 점의 개념 잡는 거예요.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에 점유권 있느냐 없느냐. 천원금물에 걸린 거 점유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딱 박쳐놓고요. 점유 인정을 고르시오. 그 기초 개념 아니면 이거 뭐예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개념만 잡는 거예요.
요게 법조문이 201조부터 203조까지 있어요. 물론 33회 때도 34회 때도 32회 때도 31회 때도 여기 나왔지 당연히 한 문제. 여기서 나왔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물건에 점유자가 있어요. 점유자. 자, 이게 젖소 한 마리가 칩시다. 자, 이 L라는 사람이 대관령에서 목장하는 사람이에요. 아, 젖소 수백 마리예요. 그리고 젖소를 사람이 짜지 않고 기계로 다 짜요. 젖소 목장에 대관령 목장이에요, 목장.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젖소가 아닌 게 인식표가 달라. 우리 젖소는 인식표 노란색인데 빨간색 인식표가 하나 보여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죠. 이 빨간색 인식표는 옆집 목장 젖소예요. 옆집 목장 갑에 갑. 당연히 연락해. 야, 니네 젖소가 우리 목장에 들어와 있다? 언제부터 들어온지 잘 모르겠대. 어쨌든 니네 젖소야. 아이고, 나도 잃어버린지도 몰랐네. 빨리 찾아가. 그러면 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복자라 보는 거예요. 물건의 회복자. 그러면 이 생각하세요. 물건의 소유자가 있고 어떤 물건, 토지건 건물이건 뭐 젖소건 어떤 물건, 동산, 부동산 소유자가 있고 현재 그 물건 점유하는 점유자가 있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물건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내 집이고 내가 살아요. 아무 문제 없죠. 내가 내 젖소고 내가 우유 짰어. 아무 문제 없죠군요. 근데 어쨌든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있고 자기 물건 아니지만 점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점유를 반환해야죠. 젖소 가져가라. 반환. 그랬더니 여기서 그래요. 그 점원이 이쪽 일하는 사람이 그래요. 아유, 사실은 사장님 말씀 안 드렸지 열흘 전부터 젖소 한 마리가 안 보였다는 거야. 열흘. 이러면 열흘 됐다는 거야. 열흘. 돌려줄 때 이 소유자가 그래요. 잠깐 우리 젖소는 하루에 우유가 2통 나온다. 그 열흘간 우리 젖소 우유 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젖소와 함께 우유도 돌려달라고 20통 돌려달라는 거예요. 열흘 전에 일 들어왔다는 건 입증이 됐다 칩시다. 그때 젖소만 돌려주느냐, 짠 우유가 돌려줄 것이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1조예요. 과실이라는 게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거야. 이득을. 근데 이제 시기예요. 이 점유자가 선이었다. 선의 점유자. 난 몰랐다. 저는 몰랐잖아요. 선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치 않아요. 젖소만 돌려주지. 우유, 열흘치 짠 것은 수치권이 있는 거야. 응? 과실 수치권이 있다. 과실을 취득한 선의는 나 몰랐어요. 근데 악의점유자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악의점유자는 나 처음부터 알았어. 옆집 목장의 왼수땡이었거든. 천하의 왼수땡이야. 아, 옆집 젖소 우리 들어온 거야. 잘 됐어. 여보, 하루에 3번 씻자. 언제까지? 근데 우리가 끌고 온 거 아니야? 집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지가 알고 달라 그럴 때까지. 하루에 3번 씻었어. 그러니까 젖소 바짝 말랐어, 아주. 30통을 짰어. 이 악의점유자는요. 수치한 과실을 다 반환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젖소 플러스 그다음 우유 30통 다 반환해 준다. 악의점은 수치권이 없다 그러는 거야. 선의는 몰랐던 선의 수치권이 있다. 악의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젖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토지 얘기를 해볼게요, 토지요. 자, 우리 밭이 있어요. 밭이 1000평짜리 밭이에요. 대장 때 보면 토지대장에 면적란에, 토지 등급의 면적란에 3,300제곱미터 돼 있어. 그럼 거기다 과수나무 심어서, 과수원을 한 10몇 년 했어요. 어느 날 측량했더니, 그 중에 300평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럼 내가 1000평이야 1300평을 쓴 거예요. 옆집 땅을, 우리 땅인 줄 알고 과수나무 심어갖고요. 난 몰랐어요. 선이었다면, 땅은 돌려주지만, 그 10몇 년치 땅값, 사용료, 지료, 차임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악이야. 우리 땅 아닌지 알면서도 여보 옆집 땅 소유자가 서울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로 개간해서 더 씁시다. 뻔히 우리 땅 아닌지 알면서 악의로 그냥 썼어. 걸렸어. 10몇 년만 측량했더니 나왔어. 그러면 수준이 없다. 과실수준이 없다는 얘기는요. 사용료, 10몇 년치 사용료 300평 땅값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과실 얘기가 돌려줄 때. 선이었다면 수치권이기 때문에 수치한 과실 일체를 반환치 않는다.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일체를 다 반환해야 된다.
토지 같은 거 얘기하면 사용료, 지료, 땅값 다 내야 된다. 젖소 같으면 우유 다 돌려줘야 된다. 이 과실 회복자의 관계. 이런 걸 배운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하나만 좀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만. 이런 식 얘기를 배우는 게 여기다. 근데 여기가 시험 문제 나와요. 전문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래서 과실, 수치권. 점유물이 멸실훼손됐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 모든 점의 회복자 때 비용상환청권이 있다. 응? 비용상환청,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다. 그래서 201조 과실 수치권, 202조 점유물 멸실훼손 시 손해 범위, 203조 비용상환청권. 이 다음 자세히 볼 거예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용어들 그냥 보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점유권이구나. 그 정도. 과실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어떤 목적만 나오는 경제 이득. 젖소에 나오는 우유. 남의 땅 사용하면 사용료, 지료. 이 과실이야.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는, 이자. 그 경제적 이득이잖아요. 원래 물건은 원물이야, 불러, 원물. 과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과실 경우도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수나무가 있다 그러면 과수나무에서 가을에 뭐가 달려요? 과일이 달려요. 이게 과실이에요, 과실. 예를 들면 토지를 사용하면 경제 이득이 뭐예요? 토지가 원물이야. 사용료, 지료, 땅값. 젖소에서 뭐가 나와요? 젖소에서는 우유가 나와요. 우유. 돈을 빌려주면 원금.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나와요. 이 과실이야. 근데 선의는 이거 수치권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의는 다 반해야 된다. 원물, 과실. 이런 얘기들. 자, 이런 용어들도 원래 원물이다 과실이라는 건 시험법이는 아니에요. 이런 게. 그렇지만 전문과에서 여기가 완전 굉장히 이 다음에 재밌게 배웁니다. 재밌어요. 전문과는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다음에는 이렇게 뭐 용어 같은 거 설명 많이 안 하고 시험 문제 위주로 저는 왜 우리가 민법을 학문하는 거 아니다. 응? 민법 시험 공부하는 거다. 응? 운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를 따는 거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땄다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운전면허 학원이에요. 짧은 시간에 전공자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신속하고 시험 나올 만한 것만 추려서 얼렁얼렁. 그래서 일단 면허를 따는 게 문제예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민법 제대로 가르치겠다.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 딴 다음에 주행 연습도 하고 자꾸 여러 가지 하면서 운전이 익숙해지는 거지. 나는 민법 배우니까 민법을 다 알아서 사회생활 할 때 민법을 다 알아서 적용도 하고 시험도 붙어야지. 그러니까 운전면허 가서 운전도 잘하고 면허 따야지. 두 가지 하기가 힘들다면 면허 딴 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때에 따라 요령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 생략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 이해가 안 되지만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왜? 시험 공부하는 거지 민법을 학문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거기에 주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설명했고요. 다음 기초과에서 소유권 정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